이번에 해드릴 내용은요, 자동 모드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이 촬영 모드에서 수동 모드, 그 다음에 반자동 모드라고 그래가지고 조리개 우선식, 셔터 우선식에 대한 내용을 알아봤고요. 이번 시간에는 이제 자동 모드라는 타이틀로 돼 있는 그런 기능들을 알아보겠는데요. 뭐 크게 말씀드리면 우리 카메라에서 지금 여기 자료 사진에 나와 있듯이 P라든가 오토 뭐 이런 것들이 그다음 여기 지금 저 A 이런 거 있죠. 여기 A 여기 지금 오른쪽에 보이는 요 A하고는 틀린 겁니다. 여기 A는 뭐 우리가 앞 시간에 배웠듯이 그 조리개 우선식의 그 A고요. 여기 지금 보이는 요 흐릿하게 보이는 요거는 그 오토의 A입니다. 그래서 하여튼 프로그램이나 오토 이런 기능을 가지고 있는 거 이런 것들을 우리가 자동 모드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데 이 프로그램 같은 경우는 반자동 모드라고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제 자동 모드에 더 가깝다라고 생각을 해서 분류를 반자동에서 분리해서 그 자동 모드로 제가 설명을 해드리는데 오래전에 그러니까 디지털 카메라가 나오기 전에 이 전자식 바디에 그런 필름 카메라가 있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특히 캐논 같은 경우에는 거기에 P 프로그램 모드가 있는데요. 그 당시에 프로그램은 완전 자동 그런 형태였거든요. 그다음 오토라는 기능이 따로 있었던 게 아니고요. 그다가 그 오토라는 기능이 따로 분리가 되면서 프로그램 모드가 또 다른 기능으로 이렇게 설정이 됐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오토하고 이 프로그램 모드에 대한 내용부터 이제 프로그램 내용이라는 그 기능부터 일단 알아보게 되면요. 이 프로그램 모드는 어느 정도 이 사진가의 그 의도가 반영이 될 수가 있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뭐 ISO, 그러니까 감도를 바꾼다든가, 그다음에 초점의 범위를 바꾼다든가, 그다음에 뭐 측강 방법, 뭐 다음 시간에 설명해 드릴 그런 내용 같은데요. 뭐 중앙 중점 측강이라든가 뭐 스포츠강이라든가 멀티 패턴 측강 뭐 이렇게 측강 모드를 교환한다든가 그다음에 화이트 바란스를 교정한다든가 하는 요런 기본적인 기능을 자기가 원하는 대로 설정을 하게 되면 셔터하고 조리개 값이 거기에 맞춰서 자동으로 설정이 되는 이런 기능이 이렇게 프로그램 모드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이것도 그 카메라 브랜드마다 조금의 기능은 차이가 있을 거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뭐 실질적으로 저는 솔직한 얘기로 프로그램 모드로 놓고 사진을 찍어 보질 않아 가지고 정확하게 프로그램 기능이 어떻게 작동한다라고 가지고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지금 설명해 드린 대로 그 몇 가지를 사진가가 설정을 하고 거기에 맞춰서 자동 노출이 이루어지는 게 프로그램이다. 그래서 그렇게 하다 보니까 어느 정도 설정을 해줘야 되다 보니까 반자동 모드로 말씀을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근데 뭐 그거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죠. 자동 모드든 반자동 모드든 간에 일단 기본적으로 내가 설정을 해서 그러니까 하여튼 중요한 건 조리개하고 셔터는 기본적으로 설정한 걸 기준으로 자동으로 세팅이 된다라는 점입니다. 그래서 요런 게 이제 프로그램 모드예요. 그러니까 완전 자동 그 아까 조금 이따 말씀드릴 그 오토 모드 있죠. 오토 모드 같은 경우는 지금 표시 방법이 카메라마다 다 틀리다라고 그랬어요. 오토라고 그냥 단어로 쓴 카메라도 있고요. 이 카메라처럼 그 초록색 박스로 만들어진 것도 있고 또 A 플러스라고 해서 초록색 글씨를 쓴 것도 있고 이렇게 카메라마다 또 브랜드마다 표시하는 방법이 다 차이가 있는데 이렇게 되어 있는 게 오토입니다. 그래서 이 오토는 뭡니까? 그냥 완전히 카메라가 알아서 촬영을 해주는 거예요. 셔터 값, 조리개 값, 감도 값, 화이트 바란스 뭐 이런 모든 기능들을 카메라가 알아서 설정을 해서 찍어주는 게 자동 기능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카메라를 일일이 수동으로 조절하고 뭐 그걸 기능을 익히고 하는 그런 번거로움이 있고 귀찮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오토 모드로 놓고 촬영을 해주시면 되지만 제가 모든 강의에서 항상 강조했듯이 사진은 내가 찍는 거거든요. 내가 찍는 거기 때문에 노출이 조금 잘못되든 초점이 조금 잘못되든지 간에 사진을 찍는 사람의 생각이 반영이 돼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런 기술적인 내용이 들어가서 사진의 그런 분위기가 바뀌는 건데 그런 기술적인 걸 자동으로 해놓고 기계에 의존한다라는 건 내 마음이 온전히 전달이 안 될 수도 있다라는 점입니다. 그래서
오토 기능이 과거에 비해서 상당히 많이 업그레이드 된 건 사실입니다. 굉장히 많이 좋아졌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오토로 놓고 차량을 하는 것도 전혀 문제가 없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제가 40년 가깝게 강의를 해오면서 또 현장에서 느껴왔던 그런 상황을 바탕으로 말씀을 드린다라면은 이 오토는 결과적으로 내가 찍는 사진이 아니다라는 점을 분명히 말씀을 드릴 수가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무슨 행사 사진이나 그냥 기록 사진이라든가 일일이 시간에 쫓기고 빨리빨리 찍어야 되는 그런 단순 기록 목적의 사진이라고 그러면은 일일이 뭐 조리개 셔터 스피드 뭐 감도 이런 걸 맞출 필요가 없기 때문에 그냥 오토로 놓고 촬영하는 것도 크게 문제가 되질 않습니다. 그러니까 상황에 따라서 오토를 사용을 해주시면 되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내 사진이라는 얘기죠. 나를 나타내고자 하는 이런 주관적인 감정이 담겨져서 찍어야 되는 이런 사진 같은 경우는 절대 오토를 놓으면 되지 않는다라는 점입니다. 그 점도 또 착각을 하시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그냥 오토만 놓고 모든 사진을 다 처리하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굳이 이렇게 비싼 돈을 들여서 뭐 미러리스나 DSLR 카메라를 살 필요가 없겠죠. 렌즈의 퀄리티 때문에 샀다라고 또 핑계 댈 수는 있겠지만 전혀 그거는 이유가 될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냥 오토를 놓고 찍고 싶으신 분들은 그냥 스마트폰도 얼마든지 여러분들이 원하는 결과를 만들어낼 수가 있기 때문에 비싼 돈 들여서 일반 카메라를 살 필요 없이 그냥 스마트폰으로 찍으셔라 저를 이렇게 권해드리고요. 하여튼 오토라는 건 뭐 연사라든가 한 카트씩 찍는다라는 이런 단순한 기능 이외에 나머지들은 거의 다 100% 카메라가 알아서 조절을 해준다라는 점입니다. 요게 이제 오토예요. 그러니까 프로그램 모드하고 좀 틀린 거, 프로그램 모드는 기본적으로 몇 가지를 사진가가 선택해서 세팅을 한 상태에서 자동으로 촬영이 되는 거지만 이 오토는 100% 카메라가 자기가 알아서 촬영을 하는 이런 기능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오토로 놓고 하면 되는데 제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캐논이래 후지나 라이카 같은 경우는 좀 다른 카메라들하고 설정 방법이 틀리다라고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후지를 기준으로 또 말씀을 드리게 되면요. 지금 여기 오른쪽에 보이는 요게 셔터 스피드를 나타내는 거고요. 요게 지금 렌즈에 붙어 있는 조리개 설정인데요. 지금 왼쪽에 이렇게 세팅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조리개 이렇게 문양이 있고요. 요거는 수동으로 조리개 숫자를 조절해 주는 거예요. 저걸 돌리면은 파인더라든가 LCD의 조리개가 변화되는 게 보여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요걸 요쪽 칸으로 옮기면은 A 쪽으로 방향으로 틀어주면은 이게 이제 조리개 오토가 되는 거라고 그랬고 복습해서 설명을 해드리면 조리개 오토를 놓아주면은 이게 뭐라고 그랬습니까? 셔터 우선식이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셔터 우선식 내가 설정한 셔터 값에 따라 조리개가 자동으로 설정이 된다라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 여기 지금 셔터 스피드에도 이렇게 보면은 A가 따로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 저 셔터 스피드를 A, 조리개를 A에 놓으면 요게 그 다른 브랜드 카메라에서 오토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오토 기능이 조리개하고 셔터를 따로따로 오토로 설정을 해줘야 이게 완전한 오토가 되는 이런 설정 방법이 있다. 그래서 이것도 카메라마다 좀 설정 방법이 틀린데 소니, 캐논, 그 다음에 리콘 같은 경우는 같은 기능, 방법으로 설정을 해주시면 되지만, 후지, 그 다음에 라이카 같은 경우는 이렇게, 기능 자체, 조절하는 기능 자체가 좀 틀리기 때문에, 따로따로 렌즈하고 셔터 스피드의 그런 오토 기능을 같이 설정을 해줘야, 다른 카메라에서 오토 기능으로 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 카메라에는 뭐예요? 프로그램 기능이라는 건 없습니다. 그러니까 프로그램 기능이 모든 디지털 카메라에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는 거고요. 제가 알기로는 후지나 라이카에는 프로그램 기능이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라는 뜻이겠죠. 하여튼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오토 자동 모드에서 또 하나 다른 브랜드에서는 제가 써보질 않았기 때문에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제가 다른 강의에서도 몇 번 말씀드렸지만 제가 이제 주로 사용하는 게 캐논 카메라라고 얘기했지 않습니까? 캐논 카메라가 오래전부터 몇 년 전부터 이 FV라고 그래서 제가 이것도 딴 시간에 말씀드렸는데 저희 때는 V라고 배웠습니다. 요즘 뭐 B인가 뭐 이런 식으로 발음하는데요. 그래서 이 플렉시블 밸류의 약자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그 융통성, 유연성이 있다라는 얘기겠죠. 이 자동입니다. 자동이고요. 자동인데 뭐 저도 뭐 모든 기능들을 정확하게 알고 사용하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이 플렉시블 밸류 같은 경우는 이 조리기의 셔터 그다음에 감도 노출 보정 뭐 이런 것들을 자유자재로 조정이 되면서 조정을 하면서 서로 호환이 되는 그러니까 수동과 같이 사용을 해주면서 자동의 기능을 갖고 있다 뭐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자동 기능이면서도 사진가의 생각, 사진가의 의도를 뭐 셔터 스피드면 셔터 스피드, 조리개 수치면 조리개 수치, 뭐 감도면 감도, 노출 보정이면 보정 뭐 이런 모든 기능들을 내가 의도한 대로 조정을 하면서 거기에 맞춰서 자동으로 모든 값이 따라오게끔 돼 있는 이런 기능이 FV 플렉시블 밸류의 기능이다. 근데 뭐 다른 브랜드에도 아마 나와 있지 않겠습니까? 비슷하게 용어 자체는 틀리겠지만 하여튼 캐논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좀 더 그 사진가의 생각 자체를 주입시킬 수 있는 이런 자동 기능들이 나와 있다. 그래서 제가 이 캐논 카메라 사용법이라는 강의를 올려놨습니다. 몇 달 전에 올려놨는데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기능 자체를 강의할 때는 공부해갖고 알아갖고 설명을 해드렸는데 지금 한 6, 7개월 지났나 이렇게 지난 상태에서 지금 생각해보면 전혀 기억이 하나도 안 납니다. 왜냐하면 사용을 해보지를 않았기 때문에 기억이 안 나는데 이런 그 촬영 모드에 대한 그 기능 특히 캐논 카메라를 쓰시는 분들은 위에 제가 링크를 걸어 놓을 테니까 이 캐논 카메라의 이런 촬영 모드에 대한 내용을 한번 그 강의 들어가서 한번 확인을 해보시면 더 좋을 것 같고요. 그렇다고 해서 뭐 지금 설명해드린 내용보다 더 많은 거 있는 건 아니지만 이 촬영 모드에 대한 기본적인 세팅에 대한 설명을 해드렸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판단하실 수가 있겠다라는 점입니다. 그래서 하여튼 자동 모드에는 이렇게 최신 모드 모드의 하나라고 볼 수가 있다. 뭐 최신이라고 해서 최근에 나온 건 아니지만 몇 년 됐는데요. 아무튼 이렇게 FB 플렉시블 밸류라는 자동이면서도 모든 걸 사진가의 의도대로 조절해서 자동 촬영이 되는 이런 그 기능도 있다라는 점입니다. 그래서 또 말씀드리지만 다른 브랜드 카메라는 제가 사용을 해보질 않고 판단할 수가 없어서 후지 같은 경우는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하여튼 그 다른 브랜드는 지금 만약에 쓰신다 그러면은 소니나 니콘이나 뭐 이런 카메라들은 여러분들이 그 카메라 사용법을 좀 더 파악하신 다음에 알아보고 나서 사용을 해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렇게 자동 모드는 크게 세 가지 프로그램 오토 플렉시블 밸류 해갖고 요거 플렉시블 밸류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캐논에 한정된 것이고요. 이런 식으로 돼 있다라는 점입니다. 그래서 자동 모드가 이 카메라 자체가 업그레이드 되면서 좀 더 앞으로도 좀 더 좋은 주관적인 사진가의 생각을 좀 더 반영시킬 수 있는 그런 자동 모드들이 나오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을 하게끔 만들어 놓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촬영 모드에는 크게 수동 모드, 반자동 모드, 자동 모드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눠진다라는 점으로 정리하겠습니다.